자, 이번 강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에 대한 관점 중에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용도, 지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 이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역시 뭐라고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때 했죠.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러한 용도, 지역은 뭐로 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입안 단계, 결정 단계, 그리고 고시 단계에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가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정하면 법에서 정하면 네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할 때 9가지가 됩니다. 또 그것이 21개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세분시킨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바로 뭐냐 하는 거 봤을 때 대한민국 땅들을 크게 보면 개발할 수 있는 땅과 보존할 수 있는 땅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 그렇죠?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이 있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봤을 때 관리지역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 그래서 도관농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법에서 정할 때 다시 이 도시지역이란 말은 다시 네 가지가 나눠지죠. 네 가지가 나눠집니다. 네 가지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주상공록이라고 나왔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또 여기 밑에 있는 관리지역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세 가지가 바로 뭐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일반적으로 4개, 3개, 2개, 그래서 9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는 보전을 기점하는 이쪽에는 문제될 게 없지만 여기 도시지역은 4개가 다시 16개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16개. 그러면 우리는 주거지역,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녹지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주거가 할 수 있는 주거 파트. 자, 이쪽에 공업 파트. 자, 이쪽에 상업 파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파트라만 썼으면 용도지역입니다. 자, 주거지역이요. 주거지역, 그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는 녹지지역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녹지란 건 완충적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은 또다시 몇 가지 나누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공업지역도 크게 몇 가지 나눠서 세 가지 나누죠. 상업지역은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렇죠?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또 상업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중1, 6은 그럼 녹지지역은 가장 우리가 봤을 때 보전녹지, 그 다음 생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어쨌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첨가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주상공록을 크게 나누면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이 주거지역은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눠줄 때 또 나눠진 게 있죠. 자,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나눠집니다.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일반은 1종, 2종, 3종. 그래서 저층, 중층, 고층.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전양보랬죠. 전용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일편주성이랬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는
주거했다 업무 상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이다 했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에다가 가서 상업도 하고 업무도 하고 주거도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거고 전용 공업 중화 공해성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다음 중심 상업지역이란 도심 보도심에 대한 상권을 갖다 확충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업무 확충. 일반 상업지역이란 상업과 일반 업무 기능 담당해서 하는 거고 근린 상업지역이란 서비스 일용품 중심이 되는 거고 유통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존 녹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와 자연 환경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존 녹지. 생산 녹지라는 건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걸 얘기하는 거고 자연 녹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연 녹지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거냐.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도 필요하지만 개발할 때 그 완충적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 도시의 확산도 방지하지만 장래에 도시 용지 공급을 하는 거죠. 개발할 수 있는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녹지적이 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전관리지역이다. 그랬으면 이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집어넣지 못해 거기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고 생산관리지역이다. 그럼 농림지역에 집어넣지 못해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고 계획관리지역 언젠가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되고 해서 나타난 것을 뭐라 볼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용도다. 알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건 절차 아닙니까? 무슨 절차? 3단계. 이반결정고시. 자, 이 절차에 특례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라는 얘기죠. 그럼 특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할 수 있는. 자, 뭐가 있더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유수면은 바다만 이야기하는다 볼 수 있어요. 왜? 육지는 이미 등록되어 있어요. 육지는 뭐가 되어 있다?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만 해당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이때 이 매립 목적과 인접 용도 지역을 비교해서 같다. 그러면 같으면 뭐만 하면 되냐? 인접 용도 지역으로서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르다. 그러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 하는 거죠. 이반결정 고시 절차. 또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 이쪽이 두 가지로 나눴다. 처음부터 다 하는 겁니다. 이반결정 고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법에서 의지되는 경우 있어요. 그냥 편하게 타법이라 할게요. 다른 법상, 타법상 의제되는 경우 있다. 의제되는 경우 있다. 타법상 의제. 그럼 이와 같은 타법상에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의제되는 경우로서는 모든 것이 생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생략. 아까는 뭐만 있으면 돼요. 고시만 있는 경우 있겠고 처음부터 다 하는 경우 있죠. 고시만 해야 되는 거.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의제되는 것은 다시 도시지역으로 본다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 관리지역 내 특례가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에 특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지역 내 특례가 있다. 그럼 이 도시지역을 본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항, 도, 택, 산, 전 그래서 이렇게 어항도, 택산전,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이 도시역과 연접된 공유수면. 그거는 뭐로 보냐면 도시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인데 자 조심할 게 있어요. 농공단지는 안 되죠. 농공단지는 농한기 때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지구, 전력과 관련된 거지 여러분들 그 일용업리나 또 전원주 같은 사람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자체를 갖다가 전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기사업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단 수력, 송변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문제 풀 때 키포인트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관리지역은 앞서 여기 보세요. 관리지역이라고 하는데 관리지역은 여기 속겠죠. 언젠간 도시로 편입되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이쪽에 준해서 관리하는 했죠. 그러면 자 지금 관리지역이 있지만 언젠가는 농림지역, 언젠가는 자연환경구지역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특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이 법이 아니라 이 법에서 하려면 변경은 도시군관리로 변경하는 거예요. 자, 이 관리계획으로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는데 자 이건 이 법이 아니라 타법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관리지역 내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지역에 농지가 있어요. 그 농지가 어떤 농지냐? 바로 보호해야 될 농지야. 집단화가 시작했어.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됐다. 그러면 농지법상 자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됐다. 그럼 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됐으면 그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보냐?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무슨 지역으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 다음 우리가 농림지역으로 본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산지관리법상의 보전 산지가 됐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특히 관리지역 내 산림이 문제예요. 산림종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됐으면 얘는 양다리 걸칠 수 있어요. 농림지역이 될 수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어디에 접했냐 또 구분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될 수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행위가 강화되는 거죠. 그럼 이미 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기득권은 존중해 줘야 되겠죠. 거꾸로 만약에 이것이 이 자체가 여기 있는 어촌어항법의 어항구역, 항만법의 항만구역, 택지개발축제 택지개발 만약에 그것이 해제됐다. 그럼 도시역에나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돌아갈 때 기득권은 존중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용도 지역 지구가 구정됐고 하는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직접적이 아니라 다 뭐 때문에 나온 거죠? 행위 규제를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나 직접 행위 규제는 아니에요. 지정한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수적이라는 건 손실보상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한다. 이와 같은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한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갖다 하게 되면 그 행위 제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유형이 있어야 된다. 이거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거와 유형인데 이 근거는 원칙이 대통령령 근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이 있다는 아시면 되겠고 유형은 건축 제한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규모 제한이 있다. 그 규모 제한은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면 건축 제한 그래놨죠. 자, 제1종의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전양보조 양환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단독 다가구는 제외되겠고 1종 근생의 원칙이다. 1000제곱미터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등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조례가 허용하는 거 있다. 노유자 시설 같은 거 알겠죠? 그다음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같은 경우 또 초등학교와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다가구 또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종교 집회장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종교시설이 등장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주거적 1종이나 2종에 종교시설 등장할 수 있다는 것 얼마까지? 1000까지. 다만 또 하나 2종 근생 중에는요 종교집회장만 등장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뭐를 아시냐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법령, 조례가 말고 법령에 허용하는 딱 두 가지가 있다. 자, 뭐가 있냐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단독주택.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이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규모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규모와 관련된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여기 보면 규모와 관련된 것 중에서 건폐율은 평면적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면적 규제니까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비율을 낸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한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폐율이라고 한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한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최소의 공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통풍, 채광, 위생, 또 화재가 났을 때 연소 차단, 이것이 목적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여기도 보면 3단계로 규정했습니다. 건폐율도 3단계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규정, 그 규정했으면 법률이 허용하면 최대, 대통령이 허용한다. 그럼 이를 세분한다. 조례가 허용한다. 세분 또는 강화 또는 완화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크게 외우지 말고 법률이 정한 거다. 그러면 앞서 배웠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관리지역은 보, 생, 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볼 때는요. 이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돼요. 자, 7972. 자, 친구끼리. 7972. 어떻게 지내야 되겠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4, 2, 2, 2.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봐요.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70, 90, 70, 20, 20, 20, 40, 20, 20. 주상공록, 보생계, 농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 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뭐냐, 나눠진다면 얘네들은 다 똑같습니다. 나눠지면 얘나 얘는 다 같아요. 나눠지는 자체가. 그래서, 공업지역, 전일준, 전용공업지는 일반적인 준공업지는 다 같습니다. 70.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다 같습니다. 20. 그래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계획관리지역만 얼마다? 40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 중에 이제 나눠지는 것은 어떤 경우나 요것만 나눠주죠. 요것만 주거지역, 상업지역만 나눠진다. 그럼 상업지역은 9, 8, 8, 7, 7, 5, 6, 6, 5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은 머릿속에 정립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주거지역 1, 2종, 일반주거지역 1, 2, 3, 그 다음 준주거지역, 그렇죠. 전일준, 그 다음 상업지역은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중일, 요군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얼마를 기점하느냐? 50, 50. 알겠죠? 60, 60. 60, 60. 요거만 유일하게 50입니다. 왜? 3종은 중고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놓고. 준, 자, 70. 70. 자, 90. 80. 9, 8, 8, 80. 그래서 9, 8, 8, 7, 7, 5, 6, 6, 5. 자, 9, 8, 8, 7, 7, 5, 6, 6, 5. 어떤 리듬 타면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어디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가장 주의할 것이 계획관리적입니다. 계획관리적은 40이죠. 40이지만 여기가 두 가지가 들 수 있는 건데요. 성장관리방으로다 지방자치가 않다. 그러면 125%, 즉 1.25배, 즉 125%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폐율은 특례 규정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례 규정이란 건 어떤 뜻에서 특례 규정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취락지구다. 그럼 취락지구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기 있는 도시지역 바깥에서 이루어지겠죠. 거의 녹지지역. 자, 보세요. 취락지구는 어디서 있느냐? 녹지지역 여기 이런 데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취락지구란 건 정비사업이 취락정비사업이 목적이야. 그럼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한다 계획관리 똑같이 가져가지만 여기는 최대 60까지 해줍니다. 얼마까지? 60까지.
집단지랑은 40이지만. 그 다음 도시지역에서 사업하겠다. 그럼 여기 있던 개발진흥지구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40이 됩니다. 어디랑 똑같으죠? 여기 계획관리지역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수산자원 40. 그 다음에 자연공원 60. 그 다음 농공단지. 농공단지는요. 공업지역과 같게끔 해줘야 돼. 공업지역과 농공단지는. 그래서 이 농공단은 공업지역과 같기 때문에 70%까지 해줍니다. 이거 되겠죠? 그 다음 원래 70% 플러스 알파 10%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강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도시지역 중에서 는 건폐율 용적률이 다른 것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 거냐 하셔야 되겠죠. 강화시켜준대. 강화는 어떻게 둘 수 있느냐. 시장 군수가 도시지역에서 과밀화 억제를 위해서 강화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몇 퍼센트, 강화는 4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완화는 또 있어요. 완화는 뭐 굳이 여기서 할 거 없겠고. 그 다음 이제 용적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용적률을 갖다 보게 되면 용적률이란 말은 쌓을 적자죠. 그래서 이거는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용적률이란 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건폐율로 다 나눠버리면 그것이 계략적 층수가 되니까 총체적인 안전과 더불어서 규모를 규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규모 규제나 마찬가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높이, 이건 층수니까 간접적인 높이를 규제하는 거다 볼 수 있겠죠. 역시 여기도 똑같이 법률에 의해서 최대한, 또 대통령 가지고 세분, 조례 가지고 완화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주거지역 그랬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똑같이 한번 봅시다. 도시지역, 주, 상, 공, 녹, 관리지역, 보, 생, 계, 농, 자. 자, 이 법이 정하는 최대한을 갖다 보면 이것이 주거지가 얼마냐? 500, 1500, 400, 100. 그럽니다. 그 다음, 요거만 100이고, 나머지는 80, 80, 80, 80. 그럼 도시적 밖의 경우는 똑같은 애요. 자, 20이 항상 높다는 것 같잖아요. 20대 40이고, 여기는 100대 80이니까. 100이란 퍼센트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나눠지랑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100%는 맞지만 보전녹지는 유일하게 80%라는 것 정확히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공업지역은요. 전일준 있죠. 그러면 전일주니까 400에서 얼마씩 빼나가면 되냐? 50씩 차감하면 돼요. 50. 그러면 400은 준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350, 여기는 300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큰 데서 빼나가는 거죠. 큰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빼나가는 거예요. 빼나간다는 거, 차감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여기도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 그러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입니다. 자, 여기 같은 관점에서 위에다 써봅시다. 그냥 여기 보세요. 주거지역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근린, 유통, 일반 중심이 되잖아요. 자, 여기는 상업지역은요. 1500에서 마이너스 200씩만 하면 돼요. 그러면 1300, 1100, 여기 900 그래야 됩니다. 다음 여기 준주거지역은 앞서 최대니까 500이었잖아요. 그럼 500. 그럼 여기만 300. 그럼 나머지는 50씩 빼나가면 돼요. 그럼 250, 200, 150, 100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숫자가 관한 사항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체를 갖다 이제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 있겠고요. 특례가 있습니다. 특히 완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그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소위 영구임대주택이죠. 10년 이상 가져간다. 그럼 20%까지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다. 그러면 500이잖아요. 그죠? 그럼 500 곱하기 0.2 하면 100. 그러면 500 플러스 100이니까 600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용적률 자체가. 그다음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내놨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를 내놨다는 건 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기부를 갖다 해줬다면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자 전체가 아니라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을 기점으로 해서 그 연면적에 대해서 2배 이렇게 됐죠. 그 역시 용적률도 특례를 둘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용적률 때는 취락지역은 용적률 특례를 둘 필요가 없어요. 공업지역 용적률 특례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있느냐?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아까는 80.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진흥지구, 앞서는 도시역 밖에서 이러니까 40이었지만, 자, 여기는, 얼마까지 할 수 있냐? 100까지 해줘야 돼, 100. 도시역 밖이니까 100까지 해줘야 돼. 계획관리에서 똑같이. 개발진흥지구 100.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개념이 아니라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제가 글자를 못 쓰니까 80이다. 숫자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자연공원구역 100까지. 네, 농공단지 150까지 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뭐라 볼 수 있느냐. 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 볼 수 있냐. 행위 제한을 할 때 앞서 그랬죠. 여기 보세요. 행위 제한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이 정하지만 예외로 뭐가 있더라 했어요? 개별법을 적용한다. 아, 이 개별법이 바로 뭐냐? 대통령령이 아닌 개별법을 우리가 찾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별법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거 꼭 정리해 보자고요.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쪽 파트입니다. 우선 농공단지가 있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산업 입지법 적용받도록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공단지는 유일하게 이 법 적용받는다. 농산. 그러면 농사를 지려면 어디 가서 져야 되겠죠? 농림지역 중 농림지역은 원래 대통령령 적용받아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농림지역 가서 보면 초보농이 있습니다. 자, 얘는 초산농인 거예요. 초보농이나 초보 생산한 거 똑같죠. 초보농이나 초보 생산한 농 같다. 초지는 초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갈법, 농지는 농지법 적용받는다.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적용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초초보산 농농. 자, 그래서 자, 농사를 갖다 짓는 농산. 그러면 농림지역, 농림지역에서 초보농은 초산농이다. 이렇게 배우면 되겠죠. 다음.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 그러면 여기니까 그래놨습니다. 자연환경 대통령령. 얘는 대통령령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특례란 말은 개별법 적용 뒤에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할 때 공자가 상수에게 말하길 지, 운이면 해는 해요, 수는 수로다. 이렇게 한마디로 암기할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해놨죠. 자연환경 보전 자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도 농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공자,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련한 법률, 해양보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련한 법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 수산자원은 수산자원 관리법에 의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말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주무장관이 인정하면 하는 거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거는 용도 지역 자체가 지정됐을 때 각각의 건축 제한, 규모 제한을 받았죠. 근데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지정이 되었는데 이 자체가 미세분됐다. 이걸 갖다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어디에 행위 제한을 따라갈 거냐 이걸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되지 않았다면 자연환경 최고 말단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따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랬는데 자체는 최소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지정됐다 그러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중에서 세분된 거는 뭐가 있어요? 도시지역이 원래 주상 공록 되는 거고 보전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럼 이 중에서 자 미세분됐어요. 그러면 녹지지역 중에 최고 못하는 녹지가 무슨 녹지요? 보전녹지. 그 다음 관리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보전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한 것은 용도지역을 지정했을 때의 행위 제한, 즉 용도지역 지정 절차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편의성을 둬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도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군관리지역인데 4가지가 뭐로 다 이루어진다? 9가지, 21가지 된다. 그럴 경우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용도지구를 갖다 봅시다. 용도지구도 여기다 쓰는 이유는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용도지구도 뭐에 의하는 거냐? 역시 도시군관리계를 정합니다. 그럼 여기는 도시군관리를 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여기는 10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0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좀 나쁜 뜻 받아주지 말고 취한, 고, 경, 미, 방, 보, 시, 개 그럼 그 이 부분은 화만 날 거예요. 취한, 고경, 미, 방, 보, 시, 개 그럼 화가 난다. 그러니까 얘는 세분시킨다. 세분화시킨다. 자 령 가지고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때로는 조례 가지고 세분화도 되고 추가 세분화도 됩니다. 그 여기에 따라서 행위 제한은 역시 우리가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은 역시 조례가 원칙이고 개별법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대한 사항을 이제 우리가 다음 강좌에 걸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비교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라고 해서 미리 비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